at one ment. at one ment는 우리의 모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또 신앙을 바라보는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제가 연구한 논문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세상, 또 여러분들의 건강, 또 영적인 하나됨, 그리고 오늘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지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전공 분야는 임상 예방 의학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는 임상 예방이고요. 그래서 많은 만성 질환이 생기기 전에 또 초기에 병원 신세를 많이 짓지 않고 또 이웃의 신세, 가족의 신세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평생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세포 생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대를 다니면서 이제 이중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그 좋은 대학들은 2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도 가장 그 이 분야에서는 전통이 깊은 그 의대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발표한 그 논문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의학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관, 나아가서는 신앙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t one ment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됨. 세포가 둘이 만나면 여기 보면은 서로 다리를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포가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예배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점점점 사회가 발달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이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집에서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시는 분?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한 50%로 감소됩니다. 다른 분들보다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서로 만나면 일단은 다리를 놓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전원일기 같아요. 여러분 전원일기 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암세포는 무엇을 못하냐면 다리 놓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리 놓지를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오면은 증식만 해요. 근데 증식만 하지 못하도록 정지 신호가 뭐라 그랬죠? 무슨 53? P53. 프로틴, P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단백질 53번째 발견된 단백질이라는 뜻인데 그 P53이 활성화가 되면 지나치게 성장하는데 너무 잘하지 마라 라고 신호를 주는 게 P53 유전인자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안식 유전인자라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죠? 쉬셨는데 힘들어서 쉬셨습니까?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쉬셨죠? 에덴 동산에서 2장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그침에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는 누구까지 숨을 돌리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숨을 돌리리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숨과 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시간부터 숨 돌릴 시간도 없다. 너무 바쁘게 와서 숨 돌릴 시간이 없으면 무슨 인자가 망가지는 거예요? 안식이 P53 유전인자가 망가지는데 P53 유전인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쉬어라, 수리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금수리라는 거 배우셨죠?
깨어진 그릇을 금으로 수리하는 거. 근데 그 똑같은 기능을 세포가 하고 있어요. 무슨 인자로? P53 유전 인자를 통해서. 근데 암세포는 그 인자가 망가진 세포가 암세포예요. 근데 그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할 때 이웃세포가 건강한 세포들이 제일 처음에 P53을 가지고 있는 P53을 가지고 있는 이웃세포가 세포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암세포는 다리를 놓지 못해요. 정상세포는 만나면 다리를 50대 50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공평하게 서로 나눠 갔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이 다리를 못 놓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다리의 이름이 Connexon 43라고 좀 복잡한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P53이라는 것을 또 Connexon 43라는 다리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정상세포는 다리를 놔요. 근데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다리를 놓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안 하는 거야? 소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누군지 모르면 암과 같이 산다는 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웃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또 옆에 있는 이웃이 뭐를 하는지,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그냥 명절날 만나고 이러면은 가족 간에도 암세포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는 계속 다가가 가지고 암세포한테 다리를 놓겠다고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 중에서도 악종이 아니면은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다리 놓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다가와서 정상세포끼리는 50대 50 다리를 놓는데 100%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조금 아픈 암세포가 있으면 정상세포가 다리를 다 놓고 암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P53이기 때문에 P53을 나눠 갖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Cellular Physiology, 세포 생리학 저널에 이것이 실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실린 다음에 이게 제가 30여 년 정도 됐는데 딱 29년이 됐네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발표한 것이 29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어느 상황이 벌어져야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암이 안 걸리게 P53을 나눠 갖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 호르몬 뭘까요? 그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 호르몬인데 그게 제가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 당시에 할 때는 이게 신학적으로 atonement 또 atonement라는 강의를 할지를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재밌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논문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atonement 호르몬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atonement 하나가 됐을 때 회복하게 하는. 근데 여기 보면은 몇 년이 됐죠? 1997년 여기 엘즈비어라는 꽤 유명한 그 출판사 중에서 의학 책 그 교과서인데 의대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아니고 대학원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실린 건데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가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쓴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것을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근데 오늘 제 고향인 로즈미드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어젯밤에 이거 말만 하고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네. 그래서 옷깃을 스쳐가도 인연이 되잖아요. 근데 제 논문 깃을 좀 스쳐가시면 이게 옥시토신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억지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옷깃을 스치는 것과 논문을 스치면. 그래서 저를 닥터 리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RHE라고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RHE가 됐어요. 근데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연결된 것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 했으니까 그냥 모여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윗세대는 그렇게 하면 잘 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그 조카나 손주 세대는 성경에 썼으니까 모여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납득이 가야지 모이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소개를 드렸는데요. 뭐 의사가 하라 그러니까 하면 돼가 아니라 납득이 가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우리가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 호르몬 옥시토신에 대한 논문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텔로미어라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면 영생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텔로미어가 뭐냐면 이 텔로미어가 잘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거든요. 근데 이 텔로미어만 잘리지 않으면 오래 살든지 영생도 할 수 있어요. 와, 이상한 얘기 한다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텔로미어라는 유전인자를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세포도 인위적으로 영생하도록 하면 어떻겠까 하겠나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이 유전인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암세포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천연적인 하나님의 법칙 따라 만들면 암세포가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미 한 달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복 호르몬, 그 탄력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 콜레스테롤도 감소가 되고 비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는 지방세포가 분해가 되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당 컨트롤이 더 잘 돼요. 그리고 함께 하면은 초기 당뇨나 당뇨 전증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근육도 튼튼해진다 하는 것이 세포 생리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 호르몬이 나오는 생활을 살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뼈도 건강해지나 봤더니 뼈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 봤더니 하나가 되는 느낌을 얻었을 때 몸속에서 우리는 의식을 하지 모르지만 의식을 하지 않지만은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언제 또 생기냐 하면 용서할 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더 스트레스가 해서 혈압이 더 올라가요. 핏대 오르고 더 신경 써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봐요. 친구, 오늘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친구 아니면 환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환자구나. 그러면은 빙그레 웃으면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친구 아니면 환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속을 세게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물으면 다치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듯이 여러분들 자녀 아무리 속 썩여도 어때요? 이뻐 죽겠죠. 네. 왼수 덩어리인데도 그냥 자식이니까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 가기까지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까지 가기 전에 친구 아니면은 환자다. 그러면 환자면 뭐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생각하다 보면은 미운 마음이 사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관점을 바꿀 때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보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보약이 나와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치유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마오사사. 마태복음 5장 44절. 마오사사. 네, 여러분 소개드렸죠? 네, 오른뺨을 때리면 무엇을 대라고요? 왼뺨을 때라. 그게 억지로 맞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오른뺨 처음 들으시는 말씀 들으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때리는 사람이 뭘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로마 시대 당시에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노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대는 거는 뭐냐 하면 사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근데 때린 사람한테 또 때리라 그러면 멈칫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유머 감각을 아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을 멈칫하게 하게 그 적대적인 관계, 원수 같은 사람도 멈칫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다. 사람 취급하라. 노예 취급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평한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인류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저는 신학적인 것보다 이제 인류학적인 그 배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은 손등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 그것도 참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러죠? 민망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속옷이 더 중요했을까요? 겉옷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겉옷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를 겉옷으로 옷이 줄 게 없어서 빚진 사람이 겉옷을 담보로 줬대. 내가 빚을 갚을 때까지 내가 내 겉옷이라도 주겠다고 자켓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자켓은 뭐냐면 침낭이었어요. 담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이스라엘 그 지역에 겉옷을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겉옷을 뺏어가면은 얼어 죽으니까 그 레위기 법에 아무리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가난한 자라도 빚을 많이 진 자라도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게 돼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배경을 통해서 그 맥락을 통해서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내가 속옷만 달라 그랬는데 겉옷까지 주니까 멈칫할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법을.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겉옷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머러스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무조건 맞고 자라고 무조건 뺏기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non-violent resistance,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할 말 다 하셨거든요. 무조건 왜 때리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과 같이 원수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원수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처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독수리를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새가 단 한 가지 새가 있는데 그게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독수리 뒤통수를 막 쪼으면서 독수리하고 싸운다 그래요. 근데 독수리가 까마귀를 뒤돌아서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높이 날아가지고 숨찰 때까지 날아가지고 공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까마귀는 더 이상 숨이 멎을 것 같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최선의 복수는 성공이다. 아니 억울하면 성공하라. 근데 그건 이제 세속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내공이 있으면 그 내공은 친구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공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도 까마귀 같은 원수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언어로도 치유도 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도 치유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으로서 요리로서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내공이 있으면 원수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나는 거, 마음속에 응어리가 흐트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일수록 대접을 많이 해보세요. 대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새 싸울 필요가 없네?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서 몸속에서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요. 박테리아도 옥시토신을 만들게 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루르라이라는 좀 복잡. 이거는 의대생들만 외우면 되고요. 제가 의대 강의할 때 이런 거 외우게 하면은 굉장히 재밌다고 하고 이 옥시토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각 나라마다 이 옥시토신을 나오게 하는 제가 성경 말씀도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는데 어느 게 옥시토신이 제일 잘 나오겠습니까? 락토바실러스 유루라이 유익균이 제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어느 걸까요? 김치하고 고구마예요. 쉼터에 오시면은 요거 해드립니다. 오늘은 산채 비빔밥. 다양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면 치유가 된다 하는 맥락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특별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 아이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썼대요. 괜찮죠. 예를 들어서 9/11 때 9.11 사태 때 내가 거기 안 간 거 참 다행이다. 우리 교인 거기 갔나? 우리 교인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수준이죠.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도 안 죽고 이슬람들만 죽었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하나님의 어토먼트 하나 되는 그러한 십자가 희생 정신과 전혀 같지 않는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대. 우리 교인들 거기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좋은 신앙관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아픔을 얻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앙관과 건강관인가 하는 내용들을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두 사람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친구 제가 이제 일단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온이라는 예일대 신학 교수, 이분은 신부님이세요. 저는 로마 캐톨릭은 좀 싫어하지만 캐톨릭 신앙인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캐톨릭하고 로마 캐톨릭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로마 캐톨릭이 사람들을 괴롭혔지 정치하고 종교하고 하나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혔지 캐톨릭 신자들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인이거든요. 프로테스턴트, 영어로는 프로테스턴트, 프로테스트 했다는 사람들인데 뭐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했냐면 신앙을 정치화시켜서 유럽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반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정치를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힘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모를 한 것이지 로마 캐톨릭의 그 개념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universal이라는 뜻이에요. universal은 뭐예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합당하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합당하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과 같이 내가 그 입장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모든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대상이라도 복음을 소개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효 대사의 말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화작이에요. 그렇게 될 화학할 때 화, 그다음에 작은 작품할 때 작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불쌍한 사람 수준에 낮추어서 눈높이에 낮추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화작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의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도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시지나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키노시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말로.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떠한 종교를 믿으면은 다른 종교를 배타하고 우리 종교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도 자랐고 여러분들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간디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싫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통점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여호와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종교 간의 싸움이 없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절대적이거든요. 유일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막 너무 가리키는데 지적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침팬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침팬지 얘기했죠. 침팬지는 70년을 가리켰는데도 침팬지에게 공을 탁 던진 다음에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 뭐만 본다고요? 손가락만 봐요. 70년 동안 공을 주워오라고 하는데 멀뚱한 손가락만 연구한대. 손가락에 주름이 얼마나 있는지, 손톱은 얼마나 긴지 쳐다보듯이 손가락만 쳐다본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만큼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이 없죠. 성경을 잘 연구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담고 적어놓고 필사하고, 우리 한국 분들 같이 필사하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서로 싸우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면, 제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죠? 그것을 견지망월이다. 손가락은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있는 이유는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쓰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읽는 대로 성경을 보고 그것이 손가락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지적한다면 침팬지다 이거죠. 침팬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헨리 나우는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자, 캐톨릭 신부가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저는 네덜란드 분들이 너무 좋아요. 히딩크도 네덜란드고, 그렇죠? 히딩크 하면은 뭐 희동구라 그러더라고. 한국 이름도 있어. 희동구. 희동구가 그 주민등록증도 나왔는데 희동구. 그 당시에는 대통령도 출마하라고 할 정도로 네덜란드 분인데 더치라 그러는데 희동구. 더치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출생 그 미국 예일대 신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도 상처받은 치유자고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 첫 번째 제가 3명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친구 5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정말 마음이 뜻이 통하는 친구 3명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우리 삶이 성공스럽게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째 분 별명 제가 붙인 별명이
wounded healer. 예수님 마음을 닮은 wounded healer인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2021년에 폐암, 이건 재발 사진이라 그래. 저한테 어제 보내줬는데 제가 하라는 허락을 받고 공개합니다. 폐암을 진단을 2019년이죠. 2019년에 받고 2021년에 방사선 치료 받고 폐암 재발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 받고 좋다고 지금 웃고 있어요. 인생 역전 신화 상처받은 치유자 장순혁 의사 잠깐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제 오른편, 오른쪽이 더 상석이니까 오른쪽. 저보다 키도 크고 더 잘생기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이분이 환자같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환자같이 안 생겼죠? 이분은 사실은 wounded healer보다는 주위에서는 다 American Dream, 미국의 이민자로서 꿈을 이루었다는 모든 친구들이나 또 부모들이 내 사위였으면 보통 사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 자랑스러운 친구인데요. 그 2019년이죠. 2019년 그 전부터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이분이 다니는 교회도 가면서 P53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P53 얘기 들었을 때는 저 뒤에서 그냥 이러고 쳐다만 봤는데 뭔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최근 사진을 제가 받은 거를 그대로 보여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죠? 여기는 머리가 허였는데 머리도 다 까맣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폐암이 없어요. 아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폐암이 낫다 하는 그 얘기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시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전 그 진단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클리닉을 두 개를 해요. 어떻게 제가 감동받은 거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하나는 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긴 했겠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 의사분들이 안 오셔도 되는데 그 파트너로 의사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힘들어 가지고 직장이 없는 의사들을 분명히 적자 보면서 아마 고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하는 것이 궁금해지고 하면서 오랫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제가 한 6, 7년부터 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at one moment. 근데 그 전에 이런 진단을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민 생활을 했습니까? 예, 일단은 미국에 다들 오신 이유가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대부분 성공을 위해서 왔고 저희는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같이 이민을 93년도에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에서는 생활이 힘들고 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로 이민을 와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치대 가고 의대 가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고 또 졸업도 잘 하고 사실은 처음 나와서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됐는데 한 7년을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고치는 건 배웠는데 운영하는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 있는 와중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컨설턴트라 그러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도움 받아가지고 막 잘하게 됐어요. 잘하게 돼서 성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정신이 없었죠. 그때 지금 어제 사진을 들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참 신기할 정도예요. 거의 일터에 가서 한 12시간씩을 보내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고 그래도 그때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좀 몸이 불편하면 약 먹고 그리고 이제 좀 졸리다 싶으면 커피 마시고 그리고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이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을 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데 왜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나? 그리고 2017년인가 그때 건강보험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2018년에 제가 한국을 한동안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한국 가서 건강검진 좀 한번 받아보자고.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잘 나왔어요. 다 모든 게 제 입장에서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의사소견서에 이제 뭐 병변이 보이니까 6개월 안에 팔로우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뭐 검사하려고 하면 뭘 먹고 뭐 이렇게 먹지 한국 가서 뭐 먹으러 가는데 뭘 먹고 며칠 굶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너무 싫었는데 그리고 피 검사도 하고 했는데 피 검사 하니까 뭐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뭐 거기도 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정도로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왔죠. 와서 또 다시 열심히 막 밤낮으로 일을 했죠. 그때는 6일도 일하고 7일도 일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2019년에 저희 처남이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돼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결혼식 끝나고 이제 뭐 관광도 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때 6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해야 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가서 다시 또 검진 받았어요. 받고 저는 빨리 돌아와서 또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와이프랑 아이들은 이제 저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한국에서 한 3주 더 있다가 오기로 돼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제 막 울면서 그때 이제 폐암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폐암이면 뭐 수술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부터 이제 많은 게 혼란해지고 그때 네. 그 혹시 무슨 유전인자 봤다고 했는데 뭐였죠? 그 전에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막 그 검사 결과표를 다 읽어보고 이제 또 다시 여기서 새로 다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뭐 영어로 막 잔뜩 되어 있고 이러는 읽어보는데 P53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당히 미안했어요. 저는 그때 이 박사님은 오랫동안 30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 늘 하던 얘기들을 좋은 얘기구나라고만 듣고 있었는데 그게 제 진단서에 나온 거예요. P53이 미싱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게 여태까지 들었던 그 내용이었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사실은 중증이잖아요. 저한테도 찾아오고 시리 오브 호백에서 그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시리 오브 홉에서 치료받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1차, 2차, 3차 예방 중에서 이제 이미 병 진단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3차 예방을 도와주는 것이고 병원 치료로는 일단은 그 부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위를 드러내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은 어떠한 그 전하고 후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던가요? 아니면 안 바뀌던가요? 사실은 좀 모르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수술을 끝나고 그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박사님 맨 처음에 다이그노스 받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보니까 암의 그 생존율을 보니까 폐암은 5년 안에 17%밖에 못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걸렸던 그 암은 주로 여성분이 걸리는 병이에요. 남성분이 걸릴 확률은 거의 없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네, 담배도 안 피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뒤에 가면 이제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몇 갑이나 핀 거야? 물어보면 솔직하게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담배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제가 걸릴 확률이 2%예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렸을까 하고 그때 처음으로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다 낫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이제 서서 이제 예전에 그냥 생활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냥 생활하던 대로 계속하고 이제 다 낫으니까 뭐 축하하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1년 반 된 뒤에 근데 계속 병원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의아하긴 한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1년 반 뒤에 재발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암 1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4기가 되는 거예요. 재발이 되면서 그래서 재발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폐를 이제 왼쪽에 반을 뗐거든요. 여기 반 남은 거에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사선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다 끝나면 저기 옆에 보이면 종이 있거든요. 종을 치고 거기서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요. 그러면 저 묻고 사진 찍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철없이 웃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사기니까. 이제 뭐 얘기가 좀 다르긴 해요. 말기라는 얘기랑 사기랑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저 때는 진짜 사실 심적으로는 많이 불편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웃지만은 웃음 속에 그 괴로움이 다 담겨 있어서 그 웃음 속에 괴로움을 담아 놓으면 그러니까 불편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힘들고 하는 것이 아마 다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막 신경을 쓰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면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우리 이제 닥터 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아니고 너무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제가 그 오늘 소개드린 두 사람은 한번 뭐를 물으면 안 놓는 개가 무슨 개죠? 딱 물면은 안 놓는 그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도벌맨인가? 불독인가? 하여튼간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간 누가 더 안 놓는지 잘 모르겠는데 딱 보면 그런 스타일에서 딱 방향을 잡으면은 이제 이룰 때까지 그런 부분이 꽤 있었죠,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해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항상 성공이라는 단어를 꿈으로 찾고 그러고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또 많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친구들이 다 주변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 와중에도 내가 성공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죠. 그러면 지금은 그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뜻이 그대로 같아요? 아니면은 또 성공이라는 뜻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예전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없고 저는 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단어와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르더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완전히 상반된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예전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제가 처음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 끝나고 이 박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강의를 다 보고 그거대로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지금 여전히 약도 먹고 있고요. 근데 하루는 뭐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고기를 다 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샐러드만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배가 가스가 차가지고 너무 아프고, 어떤 날은 그냥 떼굴떼굴 굴고. 그러니까 채식도 뭐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네, 성공해야 되니까 이걸로 성공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낫다는 걸 보여줄게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강의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너무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샐러드를 좀 무지개 색깔로 쫙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그걸 잘 못해요. 집사람 편의대로 막 만들어요, 자기가. 그러면 저는 이게 딱 보고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빠졌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지. 그거 안 들어갔다고 죽어? 저는 또 이제 그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이 너트도 넣어야 되고. 요즘 아침마다 저는 브라질리안 넛을 먹는데 브라질리안 넛을 어쩔 때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보 당신은 내가 살길 바래 죽길 바래.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 작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점심 시간에 예전에는 점심도 안 먹고 막 일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점심 꼭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심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직원들이 좀 느리고 막 이렇게 뭐 환자분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늘어지면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을 시간이 됐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저만 모르고 딴 사람 다 알더라고요. 저의 심리 상태를. 짜증 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은근슬쩍 이제 직원들이 얘기를 빨리 밥 먹으러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닥터 장은 사실은 본인이 아프다 보니까 직원들이 양쪽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한 20명 이상 돼요. 그리고 의사들 다 데리고 오면은 쉼터에 꽉 찰 정도로 데리고 오는데,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감동이었어. 왜냐하면 의사 고용하면은 비싼데 본인이 해도 될 만한 것을 다른 의사들을 고용시켜 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직원들도 또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먹고 생활 습관이 안 좋으니까 이제 쉼터에 데리고 와서 쉼터 프로그램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사실은 건강에 대한 거는 누구나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게 그렇죠? 직원들도 이해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둘 중에 혼자만 오시면 뭐 안 오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부부가 같이 오시든지 가능하면은 가족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젊은 분들도 편리할 수 있게 또 아이들도 좀 좋을 수 있게 아이들을 위한 것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닥터장 아이들은 어떤지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식생활을 하는지 아이들은 아빠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 식생활에 관련해 돼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제가 먹는 걸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눈치 보고 따로 먹어요. 근데 헬시한 음식을 찾으려고 자기네들끼리 막 노력은 해요. 그리고 어느 게 헬시한 건지 어느 게 헬시하지 않은 건지는 알아요. 이제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씩 저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기 구워서 먹으라 그래요. 제가 있을 때는 자꾸 안 먹으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한 번은 집에 딱 들어갔는데 고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고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다 고기를 구워 먹고 다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뭘 먹었냐 그랬더니 아빠 말 안 할래. 그때 보고 느낀 게 아이들한테도 저희 병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다음에는 먹고 싶으면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요. 이거는 몸에 안 좋고 그리고 이건 좋은 거다. 몸에 안 좋은 거 먹을 때 저한테 얘기해요. 그냥 아빠 이거 몸에 안 좋은 건데 내가 조금만 먹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먹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 상태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싸우면서 관계를 끊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한국에 가면은 정말 우리 닥터 장내 가족이 아직도 제사 지내고 대대손손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한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 이제 병투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갔더니 어떻게 대접했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고모님이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식을 듣고 뭐 치료하라고 돈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사촌들이 한 20명이 돼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너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을 했다. 그래서 갔어요. 뭐 대구에서 유명한 고깃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긴 최상급이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라고 해고 이제 쫙 앉은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저를 뜨면 다 같이 먹겠다. 이제 고기를 막 굽는데 먹었습니다. 그날. 먹고 쌈을 많이 싸서 많이는 안 먹었는데 이제 고모님이 그 기술을 알려줘야죠. 그 고깃집에 갔을 때 정성을 봐서라도 먹어야 될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지혜로웠다. 고모님이 이제 암 치료 받으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더라 해가지고 고기를 주시는데 이제 고기를 제가 많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야채 이렇게 샐러드 바가 있더라고요. 샐러드 바에서 샐러드를 갖다 놓고 쌈을 막 싸가지고 먹었어요. 다 먹고 나오니까 고모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너 고기 안 먹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먹는 거 보니까 안 먹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더 저는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그 하나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 강사로서 이제
이거 하면 좋다, 안 한다, 안 하면 과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하나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카를 본 고모가 다음부터는 또 고기를 차리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본인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간격이 좁혀지는 것. 그것이 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딱 한 가지 가장 소중하게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일단 남자분들은 와이프 말을 들으십시오. 일단 좋든 안 좋든 좋은 게 나와요. 그리고 이 병을 앓으면서 이런 자리를 많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는 되게 창피했어요.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게 억울하고 창피하고 했는데 어느 누군가에겐 내가 이 얘기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자리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좋은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떠나는 친구들도 많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제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답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좀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고 집에서 이렇게 야채 같은 거 키우시고 꾸준히 저한테 갖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가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하자고 하면 안 하지만 저희 딸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거는 가르치기 힘든 교육인데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있고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같이 오신 닥터안이랑 이준원 박사님 계시지만 사실 이 두 분은 저한테 상당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힘들고 했을 때 이제 다이그노스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런 환자들이 많겠죠.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약만 먹고 이렇게 따르시면 돼요라고 뭐 다른 질문 없죠 이렇게 하는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준호 박사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했더니 얼굴 표정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그 표정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닥터안은 제가 집에서 병이 걸린 다음에 안 좋은 행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나쁜 유전인가? 아니면 저희 어머님은 여태까지 내가 했던 식사 이런 것들이 너한테 도움이 안 된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울고 내가 잘못 먹인 것 같아. 근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닥터안이 목사님 오시고 저를 와줬어요. 저는 한동안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네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어. 그리고 목사님이랑 기도를 해주고 다 함께 가족이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항상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조건도 있어. 하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할래?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여전히 너 옆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이제 들리기 좀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꾸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길이 보인다거나 조건이 주어진다면 듣고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땡큐. 시간이 좀 갔지만 이제 피날리 우리 닥터 안 잠깐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닥터 안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닥터 안은 두 번째 인생 역전 신화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름이 안성민인데 저는 항상 안성민 생각할 때마다 성문 종합 영어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세대랑 맞으니까 성문 종합 영어는 영어 교과서 중에서 교과서라고 할까 참고서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게 성문 종합 영어서 성문 종합 영어서인데 성문 종합 영어를 완전히 가르치는 수준으로 잘 알고 그다음에 수학으로는 수학 1의 정석, 2의 정석 있잖아요. 그것을 다 머릿속에 담고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가르쳤는데 저보다 1년 정도 이제 아래이기 때문에 보니까 주위에 주로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여자 학생들이 왜 앉아 있나 봤더니 공부 가르치면서 데이트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여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우리 닥터 장은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고 이 사람은 wounded teacher. 근데 자기는 상처받은 게 별로 없대요. 근데 상처받은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 차가 이 사람 차였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저도 타고 있었어요.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몇 년 됐죠? 한 35년 넘었죠. 36년. 36년 전에 우리 둘 다 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멀쩡하게 살아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이 로즈미드가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그래가지고 지금 36년 전에 이제 본인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스태프 사진만 잔뜩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사진. 내가 35년이라 그랬는데 36년이라 그래요. 35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우리 닥터 장과 같이 클리닉을 2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 없고 짭이 없는 사람을 한 클리닉에다 잔뜩 해가지고 교육시켜 맨날 적자인데 한쪽에서는 맨날 적자고 이쪽에서 벌어서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벌어서 이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훌륭한 선교가 없거든요. 그 잭 웰치라고 유명한 CEO 있잖아요. 그분이 그 CEO였잖아요. 그 사람한테 앵커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무슨 선교 사업이나 도네이션 하거나 휴머니테리언 어떤 그 선의의 그 도네이션을 하는 게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기업을 잘 살려서 내가 고용하는 식구들이 자기 식구들을 굶기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선교다. 그 정신이 딱 생각나면서 우리 닥터 안지가 거의 보니까 36년, 37년이 됐는데 사실은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반가운데 분야가 다르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다가 최근에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이분은 경증이에요. 우리 닥터 장은 중증이고 이분은 경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저는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저 때 사고 난 거 흉터. 그런데 다행히 저는 뒤집어졌는데 차문이 좋은 차를 타가지고 샥 열렸어요. 이분은 우리 둘에 비해서는 금수저예요. 우리는 흑수저고 한국에서. 그래서 금수저가 와가지고 착 이렇게 그건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또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클리닉을 하면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면서 큰 병은 아니지만 약한 병 때문에 저를 또 만나게 됐는데
긴 소리를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이분은 당뇨까지는 안 갔는데 이렇게 날씬하고 운동도 테니스 거의 아마 두 분이 붙으면 누가 잘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이 자리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닥터랑 오면은 우리 형이 테니스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했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담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테니스를 많이 치는 분인데 당이 온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이분도 불독 아니면은 도벌맨 아니면 한국식으로는 풍산깨 스타일이에요. 한번 물면은 안 놔. 목표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날씬한 사람이 당이 오면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약을 써야 돼요.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면은 당이 고쳐지는데 날씬한 사람이 당이 오면은 이 도벌맨 길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근데 당뇨 전증도 있었고 피곤한데 그래도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우리 만나서 이제 3개월 동안 함께 조금 더 친하게 지나고 더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제 결과를 받았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어제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시간이 1시 네. 1시 반이 돼서 네. 단답형으로 좋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할게요. 네. 1시 반부터 국민체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딱 보고 이거 스케줄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저는 병자는 아니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 정상인입니다. 정상이 됐어요. 피곤한 거는 좀 어때요? 그게 이제 당뇨가 이제 저는 아직 시간이 없는데 자꾸 뭐 질문을 하셔서 지금 당뇨가 사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봤는데 A1C는 이제 당 혈색소는 정상인데 그 공복 혈당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가서 한 번 하고 2024년에 가서 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이제 윤원 형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한번 해보대요. 그래서 그 클리닉에 가가지고 피를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그때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됐는데 178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한 2시간 이후에는 140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맞는 것 같다. 특히 음식을 좀 바꾸고 운동을 좀 하고 그래서 아직은 당뇨병이 아니니까 당뇨 전 단계면 이걸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너는 당뇨병이 되면 약을 먹든지 아니면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좀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닥터 장처럼 한 3개월 동안 그 샐러드만 계속 먹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살도 빠지고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밥을 먹고 나서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운전할 때 피곤하고 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피곤하고. 근데 그게 당뇨병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당뇨병 전 단계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피곤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짧게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분 전공이 치과 또 의과 쪽뿐만 아니라 신화 쪽에 신화와 성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프로크레스테스라는 이상한 에테네 신화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신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건강 법칙이 됐든 성경의 율법이 됐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됐든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하고 법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법칙과
이 프로크레스테스라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이 있거든요. 이 괴물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분은 wounded teacher라 그랬잖아요. 차가 뒤집혀져도 살아나고 당뇨병 전증이 나도 살아나고, 이런 그 차원에서 이 프로크레스테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프로크레스테스 침대라는 건 영어에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 얘기를 좀 들을게요. 예. 크루테스는 일단 그 산에 있는 산도적인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으면은 그 침대에다 놓고, 뭐 그 자기 침대가 있는데 자기 침대에다 놓고, 그 침대보다 사람이 길면 잘라가지고 침대에 맞추고, 참 침대보다 사람이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네. 짧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네. 자르고 이렇게 늘리고. 이준원 박사님이 지금 이제 4주 동안 이게 강의를 하셔서 이제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희 모두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 세상에 인생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여기 딱 와가지고 이준원 박사가 나한테 어떤 정답을 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 과학도 결국에는 과학적인 실험 등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이게 더 맞다, 이게 더 안 맞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얻으려고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 더 좋더라, 이렇게 해봤더니 더 확률이 높더라, 이렇게 살아왔더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더라, 그거지 이렇게 해야지 꼭 정답이고 저렇게 하면 틀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답은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찾은 그 답을 이 프로크레스테스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적용하지 마.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걱정이 뭐냐,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마당에 거기 갔더니 비트 먹으래.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비트 주스 짜주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생전 듣지도 못한 이상한 거 막 해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크레스테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프로크레스테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배우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의 문제이지,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모습,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남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막 강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강요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제 논리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add one month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그래서 너는 틀리다, 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 본인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at one month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그 후에 그게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 행동으로 실천이 돼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써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다른,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 여러 종류, 여러 모양,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 네, 아멘. 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역시 티처답죠.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과 언행은 아로새긴
전쟁반의 금사과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또 제 고향이었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 계속 진행형, 그렇죠? 예.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